네, 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HTML과 CSS 강의에서 CS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문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시간에 HTML과 CSS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다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는 웹페이지가 보여주는 페이지, 저희가 눈으로 보는 그 페이지의 서식을 HTML 문서에 넣어 놓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빼내서 분리해 놓은 그러한 스타일 시트 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웹의 시각적인 표현을 담당을 하고 있죠. 이 서식이 없으면은 HTML이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문법은 간단하게 아래처럼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를 쓰는 이유. CSS를 왜 쓸까요? 뭐, 여러 사람들마다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은, 물론 이유 없이 그냥 CSS를 쓰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왜 쓰는지 대충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자, HTML만으로 웹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각 요소의 세부 스타일을 각각 설정해줘야 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HTML은 태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인 거죠. 마크업 랭귀지. 자, 그랬을 때 각 태그마다 서식을 일일이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CSS를 안 쓰면은. 막 이제 그냥 각 태그 안에다가 뭐 스타일 해갖고 컬러는 뭐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문장마다 이제 그런 문단마다 다 해줘야 되고 뭐 탭 있으면 탭에다가 해주고 배너도 설정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귀찮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완성한 후에 스타일 개선하거나 변경이 어렵다. 자,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일일이 이제 서식을 설정을 해줬으니까 나름 근데 일일이 설정해줬어도 이 페이지에 고유 그런 브랜딩한 서식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 서식을 하나 바꿔주려면은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또 독립적으로 빼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CSS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해서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일괄적으로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까 봤던 그 문법을 이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제어를 하는 건데요.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선언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인라인인데요. 인라인 방식. 자, 라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HTML 태그에 직접 작성을 하는 방식이라서 선택자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불필요하다. 자, 선택자는 뒤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자, 인라인 방식의 아래 코드를 보시면은 자, 지금 p 태그와 div 태그가 있죠. 자, 여기에 스타일 속성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는데 값의 형태가 이런 콜론을 이용을 해서 또 속성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CSS의 이제 그런 문법 안에 선언부 쪽에 사용되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뭐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셔도 돼요. 이제 그냥 이런 p 태그 안에 이렇게 스타일로 선언을 해서 값을 넣는 이러한 방식이 인라인 방식이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HTML 문서에 내장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CSS만 따로 작성하는 부분으로 선택자가 필요하다. 스타일 태그 안에 포함하여 작성을 한다. 자, 아래 코드를 보시면은 헤드와 바디, HTML 제가 기본 구성이라고 했죠. 자, 헤드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웹페이지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과 그리고 이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속성 값들, 이제 그런 메타데이터들이 이제 이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디 부분은 이제 웹페이지에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p 태그 해갖고 파라그래프 이제 문단을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CSS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 스타일 태그 안에 보시면은 P라고 해서 중괄호로 이제 감싸놨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P는 이 태그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자, 선택자, 자, 셀렉터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서식 내용들이 이제 선언부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다시 다룰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제 CSS가 스타일 태그 안에 작성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HTML 외부에서 호출하는 방식인데요. 자, CSS 코드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CSS 코드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CSS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HTML 문서가 있고요. CSS 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파일 두 개가 이제 생성이 되는 방식이고, 자, 헤드 안에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이거는 꼭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자, 스타일 시트라고 해놓고, 자, 경로를, CSS 파일이 있는 경로를 잡아준 거죠. 자, 그리고 바디 부분에서 이제 이 div 태그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CSS 문서. 자, 여기서 경로에 callout.css라고 잡아놨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CSS 문서이고요. 그 안에 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자에 div 태그를 이제 선택을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이 div 태그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서식들이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이 오른쪽 결과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포멀하고 디폴트 서식 CSS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SS를 선언하는 방식은 대충 알았고, 자, 어떻게 작성을 하냐.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 문법인데요. 자, 선택자와 선언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아래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A, B, 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선택자가 이제 작성되는 부분이고요. 자, 선언부라고 해서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선언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택자 설명 간단하게 보시면은 HTML에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특정 요소, 이제 저희가 엘리멘트라고 다루는 걔네들을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앞에 예시에서는 태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만 보여드렸는데, 선택자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부는 속성과 값. 자,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폰트 사이즈 부분이 속성, 프로퍼티 값이죠. 값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이 콜론 뒤에 아쿠아, 그리고 뭐 12, rem 이 부분 이게 이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각 문장은 세미콜론을 통해서 끝마침을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중괄호로 감싸줘야 하는 게 이제 이 CSS의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맨 앞에 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HTML 해갖고 이러한 서식을 또 선언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쉼표를 구분해서 아티클, 뭐 사이드, 뭐 피그 캡션, 피규어, 부터, 헤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이제 또 선언이 된 거고, 자, 바디 부분 해갖고, 자, HTML은 제가 루트 엘리먼트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에 우선 적용될 서식들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또 선언될 서식, 그리고 바디 부분, HTML 안에 또 바디라는 큰 또 덩어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공통적으로 또 적용돼야 될 서식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세분화해갖고 서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택자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자, 선택자 보시면은 HTML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앞에서 예시에서 봤던 그런 방식이고요. 자, HTML 요소의 이름을 직접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라고 이제 하면은
이 p 태그가 달려 있는 거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은 뭐 여러 가지 p 태그가 있으면은 다 이 서식을 적용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스타일 적용 부분이라는 이 텍스트가 사이안으로 바뀌고 뭐 볼드 처리도 되고 폰트 사이즈 뭐 EEM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폰트 사이즈에 뭐 EM, REM, 뭐 PX라고 해서 픽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D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특정 아이디를 가지는 요소만 선택을 하는 방식이고요. 샵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JS,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해서 작업을 하면은 중복 아이디에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 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p 태그로 해서 id 그리고 뭐 h1 태그에서 또 id에 제 이름 플래처를 막 넣어놨죠. 자, 이렇게 해서 샵 플래처라고 하면은 이제 이 태그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니고 이 id에 선언된 이 값들을 이제 찾아서 플래처라고 선언되어 있는 그런 애들을 선택을 해서 이 서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id가 중복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뭐 HTML과 CSS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좋지 않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있으니까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특정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는 요소들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아래 바디 부분에 div 태그가 있죠. 근데 여기 클래스는 해서 이렇게 플래처라고 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랬을 때 스타일 해서 점 플래처라고 하면은 지금은 div 태그 하나밖에 없지만은 여러 곳에 이제 이 클래스에 플래처라고 들어가 있는 여러 태그들한테는 이 서식을 적용을 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ID 선택자랑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클래스 대신 ID가 들어갔고 샵 대신 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ID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한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룹 선택자입니다. 자, 그룹 선택자는 자, 여러 선택자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쉼표를 구분을 해서 그룹을 설정을 하고요. 코드의 중복을 없애주며 간결한 코드를 만들 수 있게 해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래 코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스타일 쪽 보시면은 div 선택자 해서 컬러를 레드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또 다른 걸로 div 쉼표 p 해서 div 태그랑 p 태그 이 두 개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사이안을 이제 선언을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바디 쪽에 p 태그와 div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 태그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p 태그는 이 두 개 서식 중 요거 하나만 적용이 되겠죠. p 태그는 여기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사이언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div 태그는 위에 컬러 레드와 백그라운드 컬러 사이안 이 두 개가 전부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적용되는 부분 이쪽에 두 서식이 전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룹 선택자이고 맨 앞 페이지 아까 봤던 그 캡처해 놓은 그 코드에서도 보시면은 쉼표로 구성된 그러한 선언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CSS에서의 주석 처리 방법인데요. 뭐 쉽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자, 슬래시 하고 이 아스타 표시 별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쪽에는 이 순서를 바꿔서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구성이 되면은 여러 줄로 주석을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 처리를 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코드 아까 계속 이제 캡처 해놓고 결과물도 넣어놓긴 했는데 같이 코드 보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제가 이제 드디어 또 깃허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around hub HTML CSS라고 해서 이름을 정해 놨는데요. 여기 안에 HTML과 CSS로 우선은 기초 강의를 할 때 코드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문법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렉터 먼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HTML 셀렉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 태그 안에 네, 여기에 이제 P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서식을 이제 부여를 해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P 태그에 이 서식들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스타일 적용 부분이라고 해서 서식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게 이제 HTML 선택자를 사용을 한 그러한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ID 셀렉터 쪽 보시면은 자, 이 P 태그와 H1 태그 쪽에 이제 ID라고 해서 플래처라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샵 해서 플래처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 ID를 찾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플래처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컬러와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 속성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스타일 적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클래스. 자, 클래스 쪽 보시면은 자, 여기도 스타일 태그 안에 점을 이용을 해서 이 플래처를 이제 적어 놨고요. 여기도 클래스에 플래처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속성 값들이 이제 이 스타일 적용이란 텍스트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스타일 적용이라고 해서 적용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자, 그룹 셀렉터는 지금 여기 줄바꿈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보통 되어 있죠. 자, 그래서 body 해서 p 태그와 div 태그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div 태그 여긴 div와 p 태그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 개의 선택자가 들어가 있을수록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부분은 저렇게 선택자가 많이 되어 있는 그룹 선택자의 그룹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 공통된 서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세분화된 서식은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 이런 셀렉터에 서식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서식을 설정을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복잡한 생각이 조금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됐을까요? 뭐 지금은 물론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div가 없어지고 이게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러면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건데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뭐 이래도 상관은 없지만은 공통된 이 값들을 이제 하나로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룹 선택자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를 한 번은 좀 알아두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셀렉터에 관련된 네 가지 종류는 한번 봤고요. 자, 이 콜하고 인라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 컬러 땡땡 하고서 뭐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 이 방식이 선언부에 작성되어 있는 속성들 작성하는 문법이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건 HTML의 속성이고 이 오른쪽에 이 따옴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죠? 값 부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HTML 문법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태그 안에 이러한 속성을 스타일 속성을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식이 인라인 방식이다라고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자, 인베디드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실제로 제가 영어로는 내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HTML에서 이제 이 헤드 태그 안에 이 스타일 태그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CSS 파일에 작성하는 방법처럼 그대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CSS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P 태그 이제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속성을 부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바디 부분에서 이 P 선택자로 되어 있는 이 속성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뭐 더 이상 뭐 결과물은 아까 제가 PPT에서 캡처를 해놨으니까 더 이상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이제 HTML 안에다가 CSS 문법을 코드를 넣어놓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외부 부분입니다. 자, 외부에 callout.css라고 해서 이러한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와 컬러를 이 div 태그에다가 속성을 부여를 해준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core html이라는 곳에서 이 callout css를 링크를 땄고요. 그 다음에 이 body에 div 태그를 작성을 하면은 이 외부에 있는 css 서식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을 아까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다. 맞다고 표현하기는 좀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CSS는 이런 식으로 지금 녹색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냥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녹색으로 처리가 되면서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뭐 더 설명드릴 내용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CSS의 기본적인 설명과 문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정도면은 1강부터 지금 세 번째 강의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개까지만 보셔도 HTML과 CSS를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서식을 부여한 HTML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완벽한 저희가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페이지까지는 만들지 못하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HTML 엘리멘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서 골격 정도는 짜고 서식을 또 부여를 해서 어느 정도 페이지는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강의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은 제가 언제든 이 댓글들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꼭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